최근 일본 정부가 탈레반과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일본 언론을 통해 빠르게 전해졌는데요. 과거 일본의 한 의사가 아프간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다 총탄을 맞고 희생당한 일을 거론하며 그와 같이 일했다던 아프간인이 일본 인터뷰에 나와 구해줄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와 일본 대사관 직원들의 만행으로 배신감을 느꼈다면서 일본과의 모든 협력을 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너무 늦은 대처에 또다시 한국의 미라클 작전을 언급하며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였고, 이내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협상마저 국제적 쇼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극우 지지층들은 갑자기 우한의 사례를 들며 한국과 미국을 싸잡아 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극우 지지층들은 평화헌법 구조 개헌이 시급하다며 차기 총리에게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과 전문가들은 평화헌법 개헌에도 이제는 한국에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은 한국의 유일한 문제점을 찾아 이것으로 한국이 자멸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일본과 탈레반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손길을 기다리던 아프간 사람들의 심경 변화와 일본 극우 지지층들이 왜 한국과 미국을 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을 이길 유일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일본 중동 담당 실무진을 카타르로 보내 탈레반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5일 NHK 방송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실권을 장악한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 탈레반 측과 협상을 하기 위해 카미무라 츠카사 정부 대표를 카타르의 수도인 도하에 파견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는데요. 일본은 아직 주아프간 일본 대사관을 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아직 아프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모테기 외무상은 아프간 일본 대사가 4일 도하에서 탈레반 측과 만난 것을 밝히며 탈레반 측은 식량, 의료, 의약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냈다며 성과를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주아프간 일본 대사관은 아프간이 아닌 안전한 터키의 임시 대사관을 꾸렸다는 것인데요. 이들이 대사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 일본인이나 조력자들이 터키 국경을 넘어 일본 대사관까지 와야 하는데 터키는 아프간에서 들어오는 인원들을 철저히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대사관이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대사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 일본 조력자에 의해서 밝혀졌는데요. 사빌라라고 불리는 아프간 일본 현지 조력자는 일본이 작전을 개시하겠다고 발표한 날 일본 마이니치와 온라인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아프간 내에서 존경받고 있는 일본 의사 나카무라와 함께 일했다고 밝히며 나카무라가 총격에 의해 희생당했지만 그런 인물을 배출한 일본을 강하게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빌라는 군대를 파견한 서방 국가들과 달리 일본은 아프간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 여성의 권리와 인권을 억압받고 있는 아프간 사람들을 일본이 탈레반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 믿고 있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본의 수송기가 도착했을 때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의료봉사 활동을 한 나카무라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일본 대사관 직원들은 제일 먼저 자국민과 현지 조력자들을 내팽겨치고 터키로 도망쳤고 일본 수송작전팀도 탈레반과 IS 호라산의 두려움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구조작전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프간과 그 주변국에서는 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일본인은 의사인 나카무라뿐이었다며 일본 대사관과 자위대를 비난하고 절대 일본과 협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위신이 세계적으로 바닥을 치자 일본 정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뒤늦게 협상단을 꾸려 탈레반과 협상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탈레반과의 협상에서 일본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탈레반이 현재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으며 내정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IS 호라산과 북부 저항 세력과의 전투를 벌여야 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한 탈레반이 확보한 미군의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의 훈련 교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탈레반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세계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쇼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한 일본 언론사는 일본이 한국에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며 일본 정부의 가식을 폭로했습니다. 매체는 구출작전의 승패를 판가름낸 배경에는 첫 번째로 한일 외교 간의 격차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는 외교력을 보였고 일본 대사관들은 난민 마냥 제일 먼저 영국의 수송기에 몸을 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알려졌기 때문에 말하기 입 아플 정도인데요.
일본에서도 이런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서는 살짝 놀랍긴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매체가 말하길 일본 자위대법 84조 사항에서는 해외에서 자국민 구출 작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라는 요건이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말은 자위대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다면 자국민을 포기한다는 법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역사적으로 국익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자국민을 포기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과거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정부는 연합군에 잡힌 일본인 포로들에게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니 스스로 생을 마감할 것을 권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매체는 일본을 의지가 안 되는 나라라고 말하며 이번 협상에서도 협상단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협상단은 탈레반과 만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그 중에는 제일 빠른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거나 제3국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국민을 한 명도 데려오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쓰여진 이 기사의 극우 지지층들은 물타기에 들어갔는데요.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을 파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작전을 펼쳤는데 일본은 아프간에 군대를 파견한 적이 없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 우한 탈출 소동 때는 미국과 한국이 반대로 자국민을 탈출시키는데 늦었다. 아프간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주둔하는 차이가 없었다면 일본의 탈출이 더 빨랐을 것이다. 현 일본 외무성의 위기관리 능력이 너무 없습니다. 전 아베 총리라면 잘하고 있었을 텐데 원인은 헌법구조법이 얽힌 것 때문입니다. 제약이 있다면 구출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남은 일본인들의 꼭 몸값을 주고 풀어줘야 되나요? 왠지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부추기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에 군을 주둔했었습니다. 물론 자위대는 주둔하지 않았죠. 그래서 현지 정보와 지리 등에서 차이가 났고 비교는 불가합니다. 현지 일본인들이 그저 그쪽에서 안전하시길 빕니다라며 이미 현지 일본인과 조력자들은 잊혀졌고 자위대를 외국에 주둔시켜야 한다며 그저 전 아베 총리가 밀어붙였던 평화헌법 개헌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이 아무리 헌법 개헌을 이뤄도 이제는 한국의 군사력에 뒤처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정부가 헌법 개헌으로 GDP 1%의 국방비 지출 관행을 깬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국이 확보한 군사 기술을 따라잡지는 못한다는 이유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현무 미사일만 보더라도 미사일 지침 철회 이후 한 달 만에 탄도 미사일의 성능을 개발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이는 한국 정부가 언젠가 있을 제한 철폐를 대비해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으며 현재 눈에 드러난 한국의 무기와 전력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변국에서 한국과 전쟁을 벌인다면 나라가 멸망할 것을 각오하고 전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가장 좋은 것은 한국과 대화로 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5년 전 아무도 모르게 스텔스 무인기 연구를 진행하고 현재 그 스텔스 무인기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들은 저피탐 형상과 전파 흡수 물질을 적용한 모형 비행체에 대한 레이더 반사 면적 측정 시험을 지상에서 수행해 저피탐 성능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연구진은 항공기 꼬리가 없는 무미익 형상 축소기를 제작해 비행시험 등으로 비행 제어를 검증했습니다. 또한 기술 시범기는 일반 활주로를 통해 이착륙하며 지상 통제 장비 시험 비행 조종사에 의해 통제되고 자동 이착륙과 자동 비행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텔스 무인기는 현무에 이어 깜짝 발표됐으며 일각에서는 이것도 곧 양산을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스텔스 무인기가 상용화된다면 현재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프레데터만큼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적성국의 주요 인사 암살과 주요 시설 폭파에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항하기 위해 다소 황당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바로 낮은 출산율을 들어 스스로 소멸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데요. 이는 일본 정부에서 갑자기 나타난 전략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문제가 생기면 그 당사자들이 노화로 생명을 달리할 때까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특히 태평양 전쟁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징용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들은 대화하기보단 문제를 회피하며 일절 대응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한국의 피해자들이 다 돌아가신다면 일본은 그것도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발상을 외교 문제에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엄청난 속도로 급부상하면서 아시아의 최대 선진국 자리를 넘보자 낮은 출산율로 한국이 스스로 자멸하기를 기다리는 것인데요. 일본은 정말 생각할수록 정상적인 상식에서 이해하기 힘든 국가입니다. 반면 한국은 모든 면에서 철저하며 체스나 바둑을 두듯 수싸움에 능한 것 같습니다. 주변국에서 한국의 수를 알았을 때는 이미 당했을 때이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군사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
더 발전한 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